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관세는 과세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 신고 물품의 관세율만큼 발생되겠죠. 흔히 과세 가격을 CIF에 근접하는 가격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과세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수입자는 관세 사무실로 수출자가 발행한 커머셜 인보이스와 수입지 운송인이 수입자에게 청구한 운송비 청구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적인 정보의 제공만으로 과세 가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커머셜 인보이스의 총액은 결제 금액이죠. 이러한 커머셜 인보이스 결제 금액 이외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혹은 구매자가 제3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별도로 지급한 금액은 과세 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때 커머셜 인보이스 결제 금액 이외에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수입지 항구에 화물이 도착하는 시점 이전에 발생된 비용이라면 과세 가격에 가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수입지 공항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이라면 과세 가격에 가산하면 안 되는, 즉 공제해야 할 비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커머셜 인보이스 결제 금액 외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혹은 제3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비용 중에 과세 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비용에 대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화물의 포장비를 커머셜 인보이스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포장비라는 것은 화물이 수입지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되는 비용이라서 과세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죠. 커머셜 인보이스 총액이 FOB 5만 불이고 별도로 청구되는 포장비가 3,000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입 신고할 때 수입자는 관세 사무실로 FOB 5만 불로 기재된 커머셜 인보이스와 함께 이것과는 별도로 결제한 포장비 3,000불에 대한 내역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입 신고 필증 54결제 금액란에는 FOB 5만 불이 신고되고 59 가산 금액란에 포장비 3,000불을 가산하여 총 과세 가격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수입자가 커머셜 인보이스와는 별개로 지급한 포장비 내역을 관세 사무실로 전달하지 않으면 관세 사무실은 포장비를 과세 가격에 포함하지 못하며 이것은 부정확한 수입 신고건으로 남게 됩니다. 두 번째, 생산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커머셜 인보이스 총액과는 별도로 구매자가 판매자 혹은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금형틀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형비란 생산물품의 틀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플라스틱 덮개 생산을 위한 금형틀 제작 명목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5만 불을 커머셜 인보이스와는 별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플라스틱 덮개 커머셜 인보이스 총액은 CIF 부산항 조건으로 10만 불이며 금형비 5만 불은 커머셜 인보이스 총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때 수입물품에 대한 결제 금액으로서 수입 신고 필증 54결제 금액란에는 CIF 10만 불이 신고되고 59 가산 금액란에 커머셜 인보이스 총액과는 별개로 지급된 금형비 5만 불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총 과세 가격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유는 커머셜 인보이스 총액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수입지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한국 구매자가 독일 업체로부터 기계설비의 설계 도면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구입한 도면을 중국 제조사로서 기계설비를 판매하는 중국 판매자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때 설계 도면 구입비는 6만 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중국에서 기계설비를 제조해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기계설비의 CIF 부산항 금액은 20만 불입니다. 그렇다면 기계설비를 구매하는 한국의 구매자가 기계설비를 판매하는 중국 판매자에게 커머셜 인보이스 총액으로서 20만 불을 결제하죠. 이때 커머셜 인보이스 총액은 결제 금액이고 수입지에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구매자가 제3자로서 독일 업체로 결제한 도면 가격 6만 불은 과세 가격에 가산해야 할 가산 금액이 되는 것이죠. 수입 신고를 관세 사무실로 수입자가 요청할 때 커머셜 인보이스와 수입지 운송인이 수입자에게 청구하는 운송비 청구서만 제공하면 관세 사무실은 수입자로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혹은 제3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세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향후에 세관으로부터 수입자가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공제금액에 대한 사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제금액이란 커머셜 인보이스 총액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과세 가격에는 미포함해야 할 금액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커머셜 인보이스 총액이 D조건으로 발행된 경우입니다. DAP 13만 불이면 결제금액 13만 불에는 수입지 항구에 화물이 도착한 이후에 발생되는 수입지 항구의 THC와 같은 부대 비용과 수입지 내륙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 가격에는 수입지 항구에 화물이 도착한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결제금액 13만 불에서 수입지 항구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을 공제해야 하는데 수입신고 필증 54 결제금액란이 D조건으로 신고된 경우 공제해야 할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세관으로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관은 D조건으로 신고되는 수입건에 대해서 수입지 항구 비용 및 수입지 내륙 운송비 등을 공제해주지 않아서 실제로는 정확하게 과세 가격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제 금액이 실제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수입지에 도착한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독일에게 기계 설비를 수입하는데 CIF 부산항 18만 불입니다. CIF 커머셜 인보이스 결제 금액 18만 불 중 기계 자체의 CIF 부산항 가격은 15만 불입니다. 그리고 CIF 18만 불 중에 부산항에 도착 후 창원 공장에서 기계를 설치하는 비용은 3만 불로서 독일 엔지니어가 한국에 입국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기계 설비의 설치비 3만 불은 수입지 항구에 도착하고 발생되는 비용이라서 과세 가격에는 미포함해야 할 비용입니다. 즉, CIF 커머셜 인보이스 결제 금액에는 기계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설치비는 과세 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이라는 것이죠. 이때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관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커머셜 인보이스의 기계 설비 CIF 15만 불, 엔지니어링 피 3만 불을 명확히 구분해서 커머셜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주변에 계신 무역 업무 종사자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은 공유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무역 지식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